오늘 배울 내용은 저번에 설명했던 것 중에 살짝 빼놓은 거 잠깐 이야기하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극값과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극값이라고 해요. 극값에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어. 이거 정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등과정에서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원래 정의한 내용들을 식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가 할 거야. 근데 결국은 이 얘기야. 보면 그냥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할게. 그냥 주변보다 y값이 주변에 어떤 값, 주변의 y값 이상인 값에서 극대값을 갖고 주변의 y값 이하인 값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열린 구간을 어떻게 잡아놓고 그때 y값을 비교했을 때 주변에 있는 y값을 전부 비교했을 때 주변에 있는 y값보다 가장 크거나 이상인 거니까 크거나 같은 지점을 극대값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 보이지? 구체적으로 그림 갖고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그림 갖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y는 x라고 하다. 그럼 뭐냐면 여기의 y값은 그 주변에 있는 값들 중에서 이 값이 가장 y값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극대값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에서의 y값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y값은 뭐라고 한다? 극소값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지?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은 접선의 기울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접선의 기울기와 이렇게 1대1로 바로 매칭해서 극대값, 극소값을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여기 봐봐. 이런 점 보면 주변에 있는 y값들보다 이게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극값 아니라고 이야기했었거든, 저번 설명할 때도.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는 0이야. 하지만 극값은 아니라고. 조심하세요. 이거는 극값 아니야.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이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미분불능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와 같은 요 첨점이라고 그랬지? 첨점에서는 미분불능이다. 이렇게 그래프가 두껍게 올라오면 요 점을 가지고 오른쪽 편에서 점이 접근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가 판단해 보면 요것처럼 짐작하게 되는데, 왼쪽 두 점을 왼쪽 편에 있는 점을 가지고 이렇게 기울기를 측정해봐. 더 가까이 왔어. 그럼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이런 기울기가 되니까 얘하고 이 점에 대한 기울기가 서로 다르게 나오게 되지. 그래서 이 미분계수도 일종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같지 않으니까 극한값이 없다. 그 얘기를 미분불능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분 자체가 불가능한 값이야. 그러니까 f'x가 뭐 0인 값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왜 미분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x가 0이고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하지만 주변에 있는 y값 중에 이게 가장 큰 값인 건 분명하지. 그러니까 이 값은 뭐야? 이 값은 극대값 맞아. 극대값은 맞죠. 하지만 미분 불능인 값이라.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게 되게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극대값, 극소값을 구할 때는 f'x가 0인 점을 가지고 구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극대값, 극소값에서 언제나 f'x가 0이라고 오해할 필요가 없다고. 미분 자체가 안 되는 것도 극대값이 가능하거든. 자, 그 다음 여기 봐봐. 여기서는 구멍이 뻥 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값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잡았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y값보다 이게 가장 낮은 거 맞지? 낮은 거 맞으니까 얘도 뭐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극소값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심지어 미분도 안 될 뿐더러 불연속이야. 이거는 불연속임에도 극소값은 가질 수 있어. 왜? 그냥 주변의 y값 이하만 되면 극소값이라고 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극소값 맞아. 얘는 그럼 뭐가 돼? 마찬가지지? 불연속이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y값보다 얘가 가장 큰 건 맞잖아. 그럼 얘도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됐다면 여기 자체는 함수값 자체가 없지. 함수값 자체가 없으니까 어떤 특정 어떤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다? 이거는 극값이 아니야. 여기에 극소값도 아니고 극값이 아니야.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 잘 보라고. 이거 극값 아니고요. 이것도 극값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되는 거, 요 미분 불능이지만 극대값이더라. 여기는 불연속이지만 극소값, 극대값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잘 봐야 되는 거야. 자, 이게 일반적인 정의를 이용해서 극값을 이야기한 거고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했어. 그런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함수는 이런 복잡한 함수가 아니야. 우리는 주로 어떤 함수에 대해서 다루니? 다항 함수에 대해서 다뤄. 특히나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될 텐데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는 이런 게 나올 리가 없다고. 이유 없이 꺾이진 않아. 그치? 절대값 같은 게 있으면 꺾이는 경우가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인 다항 함수에서는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어. 또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경우도 나올 리가 없어. 그치? 그래서 다항 함수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판단해보자. 1번 다항 함수 fx에서 다항 함수 약간 다르니까 자, 시작해보자. 자, 먼저 fx 극값에서는 f'x가 0 이상. 자,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자, 다항함수 fx라고 돼 있잖아. 다항함수로 가능한 건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래프들이 이렇게. 요거는 극값 맞지? f'x 0인 거 맞지? 이것도 극값 맞지? f'x 0인 거 맞지? 여기는 극값에서는 이라고 극값인 거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뒀으니까 요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극값이 아니니까 신경 써. 극값에서는 요거냐.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지? 그럼 여기서 극값은 여기 이런 걸 극값이라고 하잖아.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극값에서는 f'x 0인 거 맞지? 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조심해야 되는 게 물론 지금 전부 다항 함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자, f'x가 0인 점에서 fx는 값을 갖는다.
얘기하면 이거는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라고. 왜 그래? 바로 이런 예외가 있잖아요. 여기 이 점에서는 분명히 f'x는 0인 거야. 이게 지금 전제 조건이니까 f'x는 0을 만족하지만 얘는 뭐라고 그랬어? 극값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다항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 알고 있어야 돼. 일반적인 함수하고 또 달라. 자, 그러니까 다항 함수에서는 f'x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극값은 아니지만 어쨌든 극값 찾을 때 f'x가 0인 점으로 찾는 건 분명한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fx하고 f'x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만약에 이제 f'x로 fx를 짐작해보도록 할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하나 줘서 이런 식으로 써보자. 이게 f'x야. 자, 얘를 가지고 fx를 짐작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라고 했냐면 f'x의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f'x가 0이 되거나 부호가 바뀌는 점들을 점선으로 지금 나타낸 거야. 자, 그래프 짐작하기 전에 일단 방향 먼저 체크를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내려갈 테고 플러스니까 올라갈 테지.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고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하니까 내려가다가 여기는 플러스야. 올라가야 되고 플러스니까 또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짐작해보자. 내려가다가 영인접선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야 되고 올라가다 또 영인접선이지.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또 영인접선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려가다 영인접선이지. 내려가다 영인접선 그려주고 그런데 또 내려가. 근데 잘 봐. 여기가 지금 문제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 점점 내려가고 있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완만하다가 점점 가파라지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내려가게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에서 영인접선에서 그래프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 지점에서 가장 가파르다가 갑자기 뭐가 돼? 플러스로 확 바뀌어버리지?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야? 가파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플러스로 확 바뀌어버린다고. 그런데 자, 이렇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느냐는 지금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잠깐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걸 뜻하는 거고 이렇게 됐다는 건 처음이 가장 가파르고 그 다음 점점 완만해지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걸 뜻하는 거지. 근데 봐봐. 플러스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런 것과 이런 것 중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래프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지. 여기서 그래프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지다가 여기서 영인접선 그려야 되니까 가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영인접선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얘가 바로 fx의 그래프라는 거 짐작할 수 있지. 보다시피 여기에서 지금 미분 불능인점인데 미분 불능인점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근데 여기가 연속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몰라 지금. 요 관계만 갖고 판단할 수 없어. 그냥 연속 함수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더 깊게는 못 들어가. 요 주어진 것으로만 가지고는.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그러면 fx로 f'x로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됐다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자, 얘를 가지고 f'x를 짐작할 건데 f'x를 생각하려면 이런 점이 중요한 거지.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점, 이 점에서 f'x가 근을 갖는 거니까 여기선 지금 x축의 위치가 크게 의미가 없지만 f'x에서는 이 점에서 근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 0인 거네.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 0, 여기서는 미분물론,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 0인 점, 이런 점들이 지금 중요한 거야. f'x의 입장에서는. 자, 짐작해 보도록 하자.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거 알겠지? 접선의 기울기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쪽 지역에서 그려진다는 거 알 수 있어. 이해가지? 자, f'x에서 fx로 오는 거하고 fx에서 f'x로 가는 거하고 다른 거야 지금. 구별해서 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사이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아래쪽에 위치해야지. 그러다가 여기서도 여전히 접선의 기울기 0보다 작으니까 아래 존재해야 되고,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 0보다 크니까 위에 존재하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0보다 작게 나오지 아래쪽에 존재하다가 여기도 여전히 0보다 작으니까 아래쪽에 존재하더라. 자, 그래프 대충 그려볼게요. 이쪽에 존재하는데 여기서 f'x 0인 점이 돼야 되니까 이 점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또 0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됐다가 여기에서 0을 갖다가 계속 0보다 작은 걸 유지하지? 그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다가 여기서 0도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0을 나오다가 여기에서 가장 가파라지니까 여기서 값이 가장 크다가 갑자기 0보다 작은 거로 줄어들었지? 그러다가 여기서 또 0인 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0을 만들어주고 마이너스를 유지해야지. 이런 식으로 f'x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지. 뭔지 알겠지? 이게 f'x. 이렇게 해서 fx와 f'x의 그래프의 관계를 한번 판단을 해봤어.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자. 다시 한번 볼게. fx는 여기가 극소값이지? 극소값에서 어떻게 돼? f'x 0이네. 자, 요게 극대값이야. 극대값에서 어떻게 돼? f'x 0 나와. 자, 요거는 극값 아니야. f'x 0인데도 극값 아니야. 여기는 극소값 맞아. 극소값이지만 어떻게 돼? f'x는 0이 아니지? 하지만 어떻게 돼? 부호가 바뀌게 되지? 부호가 바뀐다는 거 잘 알아야 돼. 자, 극값에서는 f'x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라고 고려해주면 돼. 여기는 지금 부호가 안 바뀌고 있잖아.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지? 이런 거는 f'x가 0이지만 극값은 아니야. 여기는 f'x가 0은 아니지만 f'x의 부호가 바뀌지? 부호가 바뀌는 점이 극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야. 여기 볼까?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극대 맞지? f'x의 부호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극값 아니라고. f'x는 0이지만 극값 아닌 거야. 알겠지? 여기서도 판단해볼까? fx 이거 극대값인 거 분명하지?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 극대값이구나. 여긴 f'x가 0이지만 극값이 아니지만 f'x는 0이야. 보다시피 부호가 바뀌질 않고 있잖아. 그런 점은 극값이 아니라고.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지? 이건 어떻게 돼? 내려가다 올라가는 형태니까 극소값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지. 극소. 자, 요거 보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어쨌든. 부호가 바뀌는 점이니까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지. 자, 여기는 f'x의 0이지만 극값 아니지? 왜 그렇다? 부호가 바뀌질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f'x가 0이지만 극값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해서 극값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너네 교재에 나오는 것 중에 이 극값에 관련된 거 잠깐 문제 한번 들어볼게. 474번 같은 게 그런 문제야. 자, F'X가 이렇게 생겼대. 얘를 가지고 한번 극값 판단해 보자고. 그러면 극값 볼까? 어디에서 극값 나와? 극값은 어떻게 된다? F'X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극값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네. 마이너스라는 건 내려가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이 점이 뭐가 돼야 돼? 극소값을 갖는 x값이야. 극소값 자체는 어떻게 구해야 돼? F'X에서 A인 거 알아서 이 A를 Fx에서 대입해서 Y값을 구해야 그 값이 극소값인 거야. 알겠지?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야 돼. 좀 헷갈리니까. 어쨌든 요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요 점이 극소값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요거는 F'X는 0이지만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극값이라고 할 수 없더라고. 요런 거는 이게 F'X의 그림이기 때문에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니고. 자, 요점 보자. 요점은 어떻게 돼?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다고.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야?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극대값 갖는 x값. 여기는 또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점이니까 내려가다 올라가는 형태 극소값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 x값은 a와 e와 g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474는 해결할 수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보자. 자,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다시 한번 잠깐 이야기하면, 자, fx가 이거에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 있었어. 꼭 구별했던 거 기억나? 이런 형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됐었지? 이런 형태. F'X에서 3AX의 제곱 2BX 더하기 C라고 하는 F'X에서 요거는 F'X가 0이 되는 근이 하나, 두 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F'X의 판별식이 이건 0보다 큰 거였었고, 이 두 가지 한꺼번에 합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썼었어. 이런 거 썼던 거 기억하지? 자, 이런 문제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443번이 문제가 fx가 x의 상승 ax의 제곱 bx 더하기 c인데 이 함수가 3차 함수니까 뭐 이거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런데 감소 구간이 1부터 2래. 아, 감소 구간이 존재하는구나.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와중에 감소 구간이 1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야. 뭔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요 값과 요 값이라고 하는 건 F'X의 두 근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미분해보자고. 미분하면 3X의 제곱 2AX 더하기 B. 요거의 두 근이 1과 2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야. 자, 지금 너네 이해하고 있는 거 맞는지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봐. 그치?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이용하면 되겠어?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네 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해서 a 값 구하면 되는 거고, 두분의 곱 이게 a분의 c니까 이렇게 해서 b 값 구하면 되겠지. 그치? 문제를 안 써놔서 뭘 물어가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ঠিক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보면 447번 볼게. 447번은 자, fx가 마이너스 x 상승 더하기 a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인데 모든 x에 대해서 감소한대.
자, 3참수의 x 상승계수가 0보다 작으니까 그래프의 꼴은 이런 꼴 아니면 이런 꼴 아니면 이런 꼴이야.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감소하는 것은 이런 꼴이라고. 요거는 감소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0인 접선을 그려주는 것 뿐이지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0인 접선 그려줄 수 있는 거지 감소하는 걸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감소하는 거에 요것도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아까 얘기했잖아. 어떻게 돼야 된다고? f'x의 근이 얘는 두 개지만 얘는 하나고 얘는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프라임 x를 해서 요거에 판별식, 짝수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c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는 0보다 큰 거, 얘는 0인 거, 얘는 근이 없으니까 0보다 작은 거. 이거 풀면 되지? 이건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지. 자, 그랬고요. 해결했고 읽어보자. 453번 봐봐. 자, 453번은 자, fx가 마이너스 x의 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빼기 4 이게 1, 2에서 증가를 증가. 자, 봐봐. 이게 3참수 그래프는 이거 아니면 0보다 작구나. 그래, 0보다 작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런 게 있는데 1, 2에서 증가 구간이래. 그러니까 증가 구간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증가 구간이 존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뭔지 알겠지? 그런데 우리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433번하고 453번하고 두 가지 구별을 해봐. 얘는 요 3참수의 감소 구간이 이거라는 거야. 요거의 감소 구간은 1에서 2까지라는 얘기고 얘는 1에서 2에서는 증가한다는 말이야. 두 가지 다른 말이야. 자,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 있겠니? 두 가지 알겠어? 모르겠어? 두 가지 차이점 알겠어? 자, 수민아 무슨 차이점? 모르겠어. 차이점? 이거야. 자, 다혜야 너 알겠어? 모르겠어? 자, 다혜가 고1 여름방학하고 고2 여름방학. 자, 남자친구가 고1 여름방학 때 생겨서 고2 여름방학 때 헤어졌어. 남자친구가 있는 기간은 고1 여름방학부터 고2 여름방학 때까지겠지. 이게 저 위에 문제고 아래 문제는 뭐냐면 다혜는 고1 여름방학 때부터 고2 여름방학까지는 어쨌든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런 얘기야. 그 얘기 뭘 뜻하는 거야? 그 전에 사귀고 그 이후에 헤어졌다 할지라도 요 구간에서는 어쨌든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유지되었다. 그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는 처음과 출발을 명확하게 알려준 거고 밑에 문제는 그 구간에서는 어쨌든 증가하는 구간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것 뿐이라고. 차이점 약간 알겠어? 자, 너네가 직접 말을 갖고 판단해봐. 이 3차 함수에 지금 감소 구간이 1부터 2까지입니다. 그럼 이거의 감소 구간이 이미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처음 출발과 끝을 알려주는 거야, 이게. 근데 얘는 요 3차 함수가 있는데 1, 2에서는 증가 구간이야. 1, 2에서는 증가 구간이면 돼, 어쨌든. 그 이전부터 증가일 수도 있고 그 이후까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1, 2라고 하는 구간에서는 증가라는 얘기야. 차이점 알겠지? 자, 그 얘기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1과 2가 물론 여기하고 여기 있어도 되지만 1과 2가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차이점 알겠지? 그러므로 이건 어떻게 푼다? 자, 일단 미분해서 왜? 요점과 요점은 미분한 게 0인 점이니까 미분해서 마이너스 3x 제곱 2x 더하기 a 이렇게 생긴 건데, 자, 0 되는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되고, 요 1과 a는 어떻게 되면 돼? 요것과 요거 사이에서 존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 어떤 문제가 돼버려? 근의 분리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의 사이에 1과 2가 있어도 되는데 1이 여기도 되고 2가 여기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사이인 게 아니라 두 근 사이에 1과 2, 그 다음 두 근과 같아도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야지. 그치? 그럼 요거 근의 분리 어떻게 풀었지? 근의 분리 나올 때마다 맨날 헷갈리지? 요 y값이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데 1로 가도 되니까 0이어도 되더라. 0이어도 되더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 f'이에요. 얘가 0보다 크지만 같아도 된다. 또 2를 넣었을 때도 0보다 크지만 같아도 된다 해서 여기에서 a의 구간, 여기서 a의 구간에서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겠지? 구하는 건 넘어갈게. 그냥 방식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두 가지 어쨌든 차이점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의 뉘앙스 때문에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45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4차 함수네. 4차 함수가 있는데 x는 a에서 극소값을 했는데 극소값 구하세요 하고 문제가 나왔어. 별거 아니라 어떻게 하는데 그냥 이 함수는 지금 문자가 하나도 없잖아. 다 알고 있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그려서 극소값 찾으면 되는 거야. 모양 보고. 그치? 그러면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는가 다시 확인해봐.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로 그래프 그리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더라. 자, 머릿속으로 막 돌려봐. 지금 그래프 그릴 수 있겠는가. 자, 어떻게 하면 됐다?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해서 생각해야 됐더라. 미분해보자, 이거. 4x 3승 마이너스 12x 제곱이니까 공통인수 4x의 제곱을 빼면 x 마이너스 4, 3, 12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자, x 3승 개수가 0보다 크니까 아래서 출발해서 위로 가야 하는데 0에서 중근, 3에서 단일근이야. 그러면 0에서 중근 갖고 3에서 단일근 갖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럼 이게 f'x니까 fx의 그림을 그리려면 자, 0을 직접 대입해보자. 0 대입하면 15지? 그러니까 0,15야. 3 대입하면 3의 4승 곱하기 4 곱하기 3의 3승 더하기 15야. 요거 그냥 공통인수를 빼면 3 빼기 4에 3의 3승 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3의 3승 마이너스 27 더하기 15니까 마이너스 12야. 그래서 여기가 3, 마이너스 12야. 그림 그려보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내려가다가 0인 접선 그려주고 이렇게. 또 내려가다가 0인 접선 그려줘야 되니까 또 내려가다가 0인 접선 그려주고.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프 완성했어. 그러고 나면 이거는 극값 아니라고 했고 극값은 여기밖에 없지? 그러니까 x가 3일 때 극소값, y값, 극소값, 극대값은 항상 y값이라고 그랬어. x가 3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12를 갖는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464번 보자.
404번 보면 이번에는 fx가 3차 방정식인데 x 3승의 계수가 1이래. 뒤에는 몰라. 그러니까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쯤이라고 두자. 자, 그런데 이 3차 함수가 x는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랬을 때 극대값을 구하세요 하고 문제가 나왔어. 뻔한 거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머릿속으로 조금 돌려봐. 자, 어떻게 돼야 돼?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3차 함수에서 극값 가는 유일한 경우니까 여기하고 여기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여기하고 여기가 얼마라고? -1과 3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돼? -1과 3에서 이렇게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하는 거지. 이해가지? 자, 이제 끝났어. 자, f'(x) 3x 제곱 2ax 더하기 b라고 하자. 이거의 두분이 -1과 3이라는 얘기야, 결국.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가지고 구할 수 있겠지? 자, A값, B값 구하자. 그럼 C를 알 수 없는데? 뭔가 우리가 문제를 또 하나 덜 적었나 보다. 어쨌든 접근각에서 강도를 구할게. 여기가 -a분의 2니까 요거지? 여기 2야. 그러니까 A는 얼마 나오니? -3 나오겠다. A -3이고 마이너스 곱하기 3이 A분의 C야. 그러니까 B는 -9. 그러니까 fx는 x의 3승 -3x 제곱 -9x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네. 극대값 구하세요 하고 문제가 나왔어. C는 지금 못 구해요. 내가 문제에서 조건하는 거 잘못 적었나봐. 어쨌든 극대값은 x에다 얼마 대입할 때가 극대값이야? 자, 여기가 극대값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치? C값은 뭐 조건 있을 거야. 그걸 할 거야. 안 적은 거 같아서일까.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84번 보자. 484번. 자, fx가 이렇게 있어. 2x 3승 3x 제곱 더하기 kx 빼기 5. k만 모르는구나. 그런데 -2와 0 사이에서 어쨌든 극대값을 갖고 0보다 큰 지점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자, 딱 보면 이것도 근해 분리하고 관련된 거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보이니?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자, 484는 어쨌든 3차 함수인데 극대값과 극소값이 나오는 범위를 알려줬잖아. 그럼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2차 함수. 그러면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극대값이지? 이 지점에서 극대값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요게 뭐라고? -2와 0 사이라고 극대값 하는. 그러니까 여기 -2가 이쪽 0이 이렇게 있어야 -2와 0 사이에서 극대값을 갖지. 그 다음에 극소값은 0보다 큰 지점에서 극소값 갖는다. 결국 이게 뭐야? 또 근해 분리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야 돼? 마이너스 대입한 게 0보다 크고 0 대입한 게 0보다 작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f'-2가 0보다 크다. f'-0이 0보다 작다. 이거 구해서 그냥 범위 구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문자는 k밖에 없으니까 2분에서 대입하면 k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둘 다 만족하는 k의 범위만 식으로 써주면 되는 형태의 문제라고. 이해갔죠? 연다는 거 아니고 지금 두 문제 남았는데 두 문제 맞아? 자, 지금 어딜 지울까? 저쪽 걸 지우자. 맨 저쪽 거를 저쪽 걸 지워놓고 누나 넌 집에 가서 영상 꼭 봐야 돼. 저번에 영상 보란 거 봤니? 아직 못 봤어. 못 봤어? 영상 안 보면 어쩌려고 그래. 여러분 안 보면 아예 모르는 거니까 꼭 봐야 돼. 대책이 없어. 그냥. 자, 그 다음 여기 492번도 보도록 하자. 자, -1과 2라고 하는 구간에서
요 4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왔어. 지금 최대 최소는 아니었구나. 네 번째. 자, 극대값, 극소값하고 최대값, 최소값은 다른 개념이야.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자, 그런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냐? 별거 아니야. 이건 별거 아니니까. 아까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간 거야, 심지어. 그냥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야. 그거밖에 없어.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어. 그럼 여기가 최대값이겠지. 최소값은 여기하고 여기 비교하니까 여기서 작으면 여기 최소값이지. 구간에 대해서 자른 다음에 가장 높은 값이 최대값, 가장 낮은 값이 최소값인 거야. 그런데 이런 값은 최대값도 되지만 극대값도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극대값이면서 최대값일 수 있는 거야. 그치? 어쨌든 별거 아니라 그냥 그래프 그려서 구간 잘라서 가장 높은 값이 최대값, 가장 낮은 값이 최소값이다라고 그냥 알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자, 직접 먼저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492번.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이거 구간 표시하는 거니까 이 함수의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 구하세요. 자,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그래프 그리려면 당연히 미분해봐야 되는 거야. 자, 미분해보자 이거. 미분하면 얼마 나오니? 43 12x의 3승, 그 다음 83 24x 되고, 그 다음 더하기 12x 이렇게 나오니까 공통인수 12x 빼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오니까 12x 이거는 이렇게 중근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F'(x)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0에서 단일근, 1에서 중근. 근데 3차 함수의 개수가 0보다 크니까 여기 출발 여기로 가는 형태야. 좀 널찍하게 그려라. 너네 문제 풀 때 이렇게 0에서 단일근이구나. 0에서 단일근, 1에서 중근. 이렇게 좀 널찍하게 그려. 너네 문제 풀 때에도 너무 좁게 그리면 그림에서 구별이 잘 안 가니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야. 자, 그러면 짐작하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 그려줘. 이해가지? fx가 좀 이거지? 0 대입해봐. 1 나오지? 여기 0,1이야 지금. 소리? 0,1이야. 그 다음 1 넣어야지? 1 넣으면 여기다 1 넣어야지? 그러면 얼마야? 3 빼기 8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52 나오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 나와? 1,2 나오고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그려진다고. 자, 그런데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야.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겠네. 2는 여기가 1이니까 2는 뒤쪽에 있겠지. 그래프가 결국 어디까지 남는 거야? 지금 폭이 좀 좁아 보이긴 하는데 1이 어디쯤 있냐면 뭐 여기 없으면 있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결국 이렇게 남고 있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최소값은 얼마인지 알아? 여기가 가장 낮으니까 가장 낮은 값이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1이야. 1 y값. 근데 최대값은 그래프를 대충 그려놨는데 2일 때가 더 높은지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높은지 그래프 개형만 갖고 지금 판단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서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직접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여기다가. 그래서 F 마이너스 1 해보면 대조하면 1이니까 3
그거 더하기 8로 바뀌고 더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얼마냐? 11, 12, 18. F-1은 18 나오고 그 다음에 F2도 구해봐야지. 둘 중에 큰 값이 최대값이니까 2 넣어보자. 2 넣으면 자, 3 곱하기 2의 4승 요거 일부러 계산 안 할게. 8 곱하기 2의 3승인데 얘도 2의 4승 공통인수를 빼기 위해서 4 곱하기 2의 4승으로 바꿀 거야. 8 곱하기 2의 3승인데 여기서 2 하나 빼서 4 곱하기 2의 4승으로 바꿀 거라고. 왜냐하면 이따 이거 계산할 때 공통인수 빼서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하거든. 그 다음은 더하기 6, 4, 24 더하기 2. 자, 이거 공통인수 빼서 계산할게. 그럼 3 빼기 1에 3 빼기 4에 2의 4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6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네. 계산 좀 더 빠르지? 얼마 나오니 값이? 플러스 9네. 이게 9야. 얘가 더 크네. 얘가 그러므로 최대값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뭔지 알겠지? 별거 아니야. 최대 최소는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프 그려서 가장 높은 값이 최대, 가장 낮은 값이 최소다라고 알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거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너네가 문제 좀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495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이번에는 a 값 자체도 몰라. ax 3승 마이너스 6ax 제곱 더하기 b가 하는 3차 함수야. a의 부호 자체도 모르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꼴인지 반대 꼴인지도 아직 모르네. 그런데 1과 2라고 하는 구간에서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3이래. 그랬을 때 a하고 b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인 거야. 자, 이거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거든. 어쨌든 미분해보자. 자, 미분해볼게요. 미분하면 3a x제곱 마이너스 6이 12ax 이렇게 나오니까 3ax로 공통인수를 빼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근데 우리는 지금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조차도 모르거든. 그 조건 나눠야 되겠지?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a가 0보다 작다고 해볼게. 0일 수는 없지. 0이면은 3차함수가 안 되니까. 문제에서 3차함수라고 그랬고. 자, 그럼 그래프 0보다 크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0, 4가 되도록. 그는 어차피 0과 4니까. a가 0보다 작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0, 여기가 4. 두 가지에 대해서 둘 다 해보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게 모순이 없으면 그게 답인 거고 답이 아닌 경우는 모순이 생기겠죠 아마도. 자, 해보자. 이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가 뿔이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겠고 이 경우는 뿔마니까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자, 근데 주어진 구간이 1에서 2까지거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니까 1에서 2까지는 요 사이에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여기서도 1과 2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겠지. 자,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나와? 최대값이 1일 때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F1인 거야. F1이 얼마니? 1 대입하면 A 빼기 6A 더하기 B니까 B 마이너스 5A가 되겠네. 최소값은 F2지? F2니까 2 넣어봐. 그럼 여기에 8A 이러면 마이너스 6, 4, 24A 더하기 B니까 얼마 나오니? B 마이너스 16A네. 자, 봐봐. 여기서는 A가 지금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5A하고 16A하고 얘가 더 큰 거야. 그래서 더 큰 값을 뺀 거니까 그게 최소값이라는 거? 여긴 크게 문제 없어. 근데 이 경우에는
최대값이 뭐가 돼야 돼? F2가 나오는 거지. B-16A고 여기서는 최소값이 F1인데 B-5A야. 자, 여기서는 문제 없을까? 여기서는 지금 A가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0보다 더 작은 값이야 A가. 그럼 이게 얘가 더 크게 나오는 게 맞지? 그래서 여기서 각각 A하고 B값 구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확인해 봐야겠다. 크기만 갖고 비교하려고 했더니 크기만 갖고는 비교가 안 되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해보자. 이 경우는 B-5A가 얼마인 경우냐면 최대값 3이야. 그 다음에 B-16A가 마이너스 13인 거야. 이거 연립해서 해보자고. 그러면 서로 빼보면 비비 없어지고 빼면 얼마 나오니? 11A가 빼면 16 나오지? A는 11분의 16 나와. 0보다 큰 거 만족하네? 오씨, 만족하네. 여기도 보자. 여기는 B-16A가 최대값 3이고 B-5A가 최대값 마이너스 13이야. 이 경우에는 이렇게 빼보자. 여기서 이걸 뺄게. 그럼 11A가 마이너스 16. A는 마이너스 11분의 16. 이거 0보다 큰 거 되고 0보다 작은 거 되네? 둘 다 되네? 지금 뭐 빼먹은 거 없는데? 뭐 둘 다 되나 보다. 일단 여기 혹시 중간에 계산 미수 혹시 있었나?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하네. 0보다 큰 거 만족하고 0보다 작은 거 만족한다. A값 찾았으니까 A 여기다 대입해서 B값 찾을 수 있지? 여기도 여기 대입해서 B값 찾아가지고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맞는지 이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찜찜하다. 어디 뭐 문제를 잘못 적었나 아니면 계산 미수를 했나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확인해 볼게. 지금 영상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주어진 문제를 한번 쫙 다 풀어봤어. 전반적으로 지금 극대극소와 미분을 설명이 다 끝난 상태고요. 최대 최소와 미분에서는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려서 변형 잘라가지고 가장 높은 값, 가장 낮은 값 갖고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거 응용한 형태가 있거든. 응용한 형태 아직 설명 안 했어. 그 너네가 좀 익숙하게 만들고 나서 설명을 해줘.